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최성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생애설계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제가 학자다 보니까 이제 국제학회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년학 노인의학회에서 파견하는, 유엔에 파견하는 유엔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회의가 있어서 가서 활동을 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못 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할 그런 강의 제목은 노화와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거는 뭐 꼭 노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를 먹어가는 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고 스스로 자기 개발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조금은 상세하게 알면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또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학습이 왜 필요한가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강의 내용의 제목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화의 의미, 노화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의미가 뭐냐. 저는 다른 말로 사실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제 다른 강의에서도 학습, 자기 개발 같이 썼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는 있지만 뭐 자기 개발이 더 적극적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노화와 학습의 관계.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학습에 어느 정도 지장이 오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수록 또 학습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 자기 개발의 필요성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배우고 또 경험하고 하는데 이제 장애가 되는 요인이 뭔가, 그걸 잘 제거하면은 장애 요인을 잘 알아서 그 장애 요인을 없애주면은 학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 요인 학습의 장애 요인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기 학습 전략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화의 의미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죠. 노화 화장품 뭐 이렇게 해서 노화라는 말이 이제 그때 많이 익숙해져 있긴 한데 그 노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꼭 뭐 60, 70 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노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젊을 때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고 적어도 40대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노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노화라는 말이 그때 나이가 돼야지 좀 더 실감나게 느껴지곤 합니다만은 노화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적어도 제일 중요한 측면은 뭐냐 하면은 신체적인 노화입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하고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이제 존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신체적인 노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은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하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미적인 노화. 그 다음에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나가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그럽니다. 이 사회적 관계의 역할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회적 노화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같이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노화를 신체적인 노화에만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노화의 의미를 잘 좀 이해를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심미적인 노화가 신체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인 노화가 심미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신체적인 노화가 사회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심미적인 노화하고 사회적인 노화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신체적인 노화, 심리적인 노화, 사회적인 노화 이거 다 설명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신체적인 노화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심리적인 노화 오늘 그 관련되어 있는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심리적인 노화하고 관련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노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노화의 의미는 신체적인 노화 제일 뭐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 집중되어 있죠. 신체적인 노화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우선은 모든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고 이런 거는 신체적인 노화가 아니다. 또 그 노화의 기본적인 원인이 신체 내적인 데 있어야 돼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신체적인 노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인 노화는 결국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악영향을 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말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미처 생명이 이제 끝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데 설명에 말이 좀 하나 빠졌습니다. 신체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생명이 끝나는 생명이 종식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해야 되는데 말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체적인 노화는 어떤 거냐?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는 노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뭐 햇볕에 많이 쪼여져서 방사성 그런 물질에 갑자기 많이 접촉을 해서 갑자기 피부가 늙어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쇠퇴해지고 이런 거는 사실 노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노화는 이런 네 가지 특징이 갖춰져 있을 때고 신체적인 노화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신체적인 노화는 개인 간에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일찍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고 그래요. 늦게 나타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개인이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신체 조직과 기능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눈은 시력은 빨리 이렇게 나빠지는데 청력은 좋고 또 청력은 빨리 나빠지는데 시력은 괜찮고 또 뭐 맛을 본다든가 그다음에 냄새를 맡는다든가 이런 그런 감각 기능에서도 이제 어떤 거는 빨리 오고 어떤 거는 늦게 오고 그 노화가 오는 어떤 순서, 나이, 시기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 노화는 이제 실제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네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실제로 어떤 사람을 관찰해서 판단을 한다거나 뭐 서비스를 주려고 이런 신체적인 노화가 제대로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판단하려면 사실 이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시간의 경과. 다른 말로는 나이가 얼마나 들었느냐. 나이가 이제 아주 기준이 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노인이 됐다. 65세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노인. 뭐 또 70세 이상 노인 이렇게 판단하지. 나이를 가지고 중년이냐 뭐 노년이냐 이렇게 판단하지. 나이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신체적인 노화는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신체적인 노화의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신체 기관이나 조직에 따라서 노화의 시작 시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뭐 시력, 그 다음에 청력, 그 다음에 이제 미각, 촉각, 뭐 후각 또는 소화 기능, 그 다음에 근육 조직, 그 다음에 골격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각각의 시작 시기가 달라요. 노화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은요, 가장 노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하나가 이제 호흡기 계통이에요. 순환기 호흡기 계통. 이거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하는 노화가 시작이 돼요. 기능이 약해져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20대 초반하고 20대 말하고 축구 시합을 했을 때 대충 특별한 축구 선수가 아니면은 20대 후반에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숨이 가쁘고 뛰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제 이렇게 숨이 가쁘고 하는 것이 심하게 나타나죠. 이렇듯이 각각의 어떤 신체 기관이나 조직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진다. 청력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시력도 그렇고 뭐 후각이나 이제 촉각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보면은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합니다만 미각, 촉각 60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도 이제 신체 조직과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하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미적인 노화입니다. 심적인 노화의 의미는 이 심미적인 면이 굉장히 뭐 많습니다. 감각 기능이 있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제 느끼고 받아들이고 뭐 냄새 맡고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게 다 감각기관의 기능이에요. 지각 기능은 이제 받아들인 그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어떤 정보나 이런 것 자극을 이게 이제 의미가 뭔가 하는 걸 판단하는 것이 지각 기능이에요. 그건 이제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행동을 어떻게 하거나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 심리 근육 운동이라고 해요. 심리적으로 판단해서 지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심리 근육 운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신 기능, 또 본능적 욕구, 동기, 정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심미적 노화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 외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심미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정서적인 면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심미적인 노화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학습하고 관계 있는 것이 사실은 정신기능이에요. 정신기능도 보면은 지능, 학습 능력, 기억력, 또 생각하는 능력, 또 문제 해결 능력, 뭐 창의성,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돼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한 그런 정신기능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다 설명을 짧은 시간에 드릴 수 없으니까 심미적인 노화 중에서 정신기능, 그 다음에 정신기능 중에서 학습, 그리고 학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능과 기억력, 이 세 가지만 대해서 조금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습 능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이나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정보나 기술을 습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학교에 공부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거, 듣고 보고 하는 거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거 배우는 거, 그리고 또 연습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여튼 자기가 새로 보고 듣고 하는 거 다 이게 학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행동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학습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능은 많이 듣는 얘기죠. IQ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IQ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능을 측정하는 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능의 한 측면,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지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뭐 지능 검사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능 지수가 얼마나 얘기하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능을 측정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능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의는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사물들을 우리가 접해서 같이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는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그런 종합적인 능력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능에 합당한
정도로 우리가 지능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지능을 측정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능을 측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지능 검사의 결과가 그 사람의 지능을 다 나타내는 거다. 그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 이것은 뭐냐 하면은 외부에서 자극을 받았어.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런 정보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저장해 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든가 판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기억력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학습 능력, 지능, 기억력을 조금 구분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노화라고 할 때는 이 신체적 노화하고 심리적인 노화와 그 사회적인 노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학습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주로 이제 신체적인 노화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노화 일부만 설명하고 사회적인 노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의 의미가 뭐냐? 앞에 잠시 정의를 했는데 학습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이나 훈련이나 또는 스스로 공부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다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학습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다. 아주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의미에서 뭐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학습이라 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에 의해서 자기 행동 방법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학습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것을 몇 번해서 반복하고 그럼으로써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뭔가를 배웠는지를 확실하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의미의 학습입니다. 그러나 학습은 이제 그런 전문적 의미보다는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과 훈련이나 자기 스스로 공부나 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걸 폭넓게 얘기를 합니다. 학습은 사실 학교 공부하는 기간에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전 과정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학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됩니다. 교육은 학습과 거의 같은 의미지만은 교육은 한다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교육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쓰죠. 한다 할 때는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고 교육을 한다 하는 말은 누가 강의를 한다든가 누가 가르친다는 의미고 있고 항상 교육은 좀 받는다는 말을 많이 써요. 교육 받는다. 그러니까 교육은 좀 수동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인들한테 자기 판단이 분명하고 자기가 스스로 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적어도 청년기 이후에 된 사람들한테는 학습이란 말을 폭넓게 쓰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조금 자기 주도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는 이 학습이라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 이게 훨씬 더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개발 또는 자기 개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개발이라는 말은 조금은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개발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이렇게 같이 쓰는데 좀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좀 발음하기도 좋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이라고 학습을 이제 자기 개발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학습보다는 자기 개발이 더 적합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교육은
자기 의지대로 하기 때문에 평생 교육도 역시 다른 말로는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이 평생 필요하다. 평생 자기 개발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보다 평생 자기 개발 또는 자기 개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화와 학습하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습 능력이 어떻게 나이를 먹어감에 대해서 변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기부터 이제 사실 성인기부터라 그러면 청년기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뭐 나이로 말하면은 사실은 성인의 나이는 이제 19세냐 20세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19세부터로 법이 바뀐 것 같아요. 뭐 20세냐 하여튼 그때부터 하여튼 청년기부터 우리가 성인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노화할수록 학습 능력은 사실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데, 그 이제 나이 때문에 얼마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연구를 통해서도 나이의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오히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뭐 학습의 동기가 어느 정도 부여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은 배움으로써 또 학습함으로써 얼마나 자기한테 이득이 되느냐, 보상이 돌아오느냐, 뭐 경제적으로 덕이 되느냐, 뭐 자기가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가 더 학습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좌우하는데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 이게 학습 능력은 떨어지지만은 학습을 할 수 없는 정도는 절대로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나이보다는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는 들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은 학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도 그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고요. 또 많은 학자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 능력이 이제 나이 들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학습하는 사람도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도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면은 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이 좀 충분해야 돼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은 조금 이제 판단하는 시간 속도가 느려집니다. 뭐 1시간, 2시간 늦어지는 게 아니고요. 몇 초 사이에 또는 몇 초보다 짧은 그런 시간 동안에 조금씩 이렇게 뭔가를 지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충분히 주면은 큰 차이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르치는 내용 또는 공부할 내용, 배우는 내용, 또 경험하는 내용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한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어떤 무슨 덕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의미가 분명하면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많이 부여되고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내용이 뭔가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확실해야 돼요. 그 내용 자체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가르치거나 또 배우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내가 뭘 배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좀 학습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이 주로 뭐 노인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노인 교육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다고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좋고 뭐 어떻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소통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자기가 스스로 고쳐 나가고 또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학습에 대한 열정, 노력, 의지. 어떤 면을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정, 그 다음에 노력, 끈질긴 노력, 그 다음에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하고 강하면은 이제 학습은 충분히 성인이 되어도 가능하고 특히 40대, 50대, 60대 시간이 나이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학습 장애 요인을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학습 장애 요인가 뭔가 하는 걸 알아가지고 이거를 작용을 안 하게끔 없애주는 게 아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학습 능력하고 직결되는 이제 정신 능력으로서 지능하고 기억력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제 학습 능력 스스로 자기가 확인하고 또 학습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화와 학습과의 관계에서는 두 번째 이제 지능에 관한 것인데요. 이 지능이 중요한데 그 이제 지능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능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종합적이고 복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능검사 도구,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능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고 이렇게는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지능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다 지능의 전체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확실히 얘기를 하고 그 이제 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그런 지능 검사 도구하고 성인이 하는 지능 검사 도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인을 이제 우리가 20세 이후부터 청년기 이후부터 이제 쭉 다 같은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지만 이제 노화의 속도가 다르고 또 이제 40대, 50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지각 속도도 느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성인이라도 이제 좀 나이를 감안해서 이렇게 성인 지능 검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성인 지능 검사지는 전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은 지능 검사 도구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성인 지능 검사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은요, 노인들,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지능이 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나이 많아지면 지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한 측면만 말하는 거지 이제 전체적인 그런 제대로 된 지능의 개념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좀 지능 검사를 새로 좀 생각을 하거나 지능 검사지를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학술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어떤 노화의 특성을 반영한 지능 검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오래전에 아까 철학자 쇼펜하우어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젊은이에 비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사람이 이제 그분이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종합적 판단력이 이게 훨씬 뛰어나다. 이제 젊은 사람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평균해서 보면은 이제 고령자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이에 비해서 이제 종합적 판단력은 훨씬 이제 고령자들이 낫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바로 일반 지능 검사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이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좀 지능의 개념을 이렇게 나이를 고려해서 또 노화를 고려해서 지능 검사의 도구도 개발하고 또 그 의미도 새롭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노화의 특성을 반영한 이제 성인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은 주로 유동적 지능과 이제 결정화 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유동적 지능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생래적으로 타고난 지능이에요. 유동적 지능. 이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연역적 추리력, 공간 지각 능력, 언어 유창성, 언어를 말을 잘하는 거, 이것도 좀 유전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예. 못 배우는 사람도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어떤 유전적인 특징이 있는 유동적 지능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특성이 뭐냐 하면은 바로 결정화 지능이에요. 결정화 지능은 여러분들이 한문을 보면은 조금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결정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를 영어로 말하면 디시전 하는 거, 이렇게 정하는 거, 확실히 그런 결정이 아니고 쌓이는 거를 말합니다. 눈의 결정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쌓이는 거, 그 쌓이는 거를 의미하는 그 결정이에요. 그 결정화 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생후의 학습과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학습을 열심히 할 수 있고 훈련도 많이 받고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지능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정화 지능에 해당되는 거 어떤 게냐, 어휘력, 또 언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거, 또 귀납적 추리력, 뭔가를 잘 엮어가지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 그건 이제 종합적 판단력, 이런 것들은 이제 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한 그런 지능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화 지능이라고 그래요. 그 노화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 뭐냐, 유동적 지능은, 타고난 지능은 사실은 나이가 들면 떨어집니다. 예, 일반적인 지능하고 비슷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서 올라가는 지능, 일반적으로 이제 더 이렇게 지능이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유동적 지능이에요. 유동적 지능은 태어나서 배우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이제 경험함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배운다고 하고 자기 개발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개발을 하면은 할수록 유동적 지능은 더욱더 이제 향상이 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뭐 지금 설명한 걸 다시 정리한 겁니다.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일반적인 지능 검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나이와 이제 일반적인 지능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대략 20대 중후반을 넘으면은 이제 그때까지 20대 중후반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반 지능은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한 유동적 지능도 거의 비슷하게 나이가 많아지면은 일반 지능처럼 떨어집니다. 그런데 결정화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또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휘력, 언어의 의미, 종합적인 판단력,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인 판단력, 이런 거는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이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또 직업 활동이라는 걸 하면은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 또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